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함수의 극한을 너희들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극한을 배웠잖냐?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배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이라는 게 어디로 가까이 갈까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는 0으로 갑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기도 했냐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 파트만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어떠한 값에 0의 값에 가까워집니다라는 거였잖냐. 이게 수열의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 이제 수열의 극한을 배워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실제적으로 이 x가 여기서는 x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보낼 수도 있잖냐. 근데 이 n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수열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수열에 대해서 n을 키웠을 때 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 그렇지? 이거는 가까워지지 않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네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형태만 생각을 해봐도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 형태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어떤 값에?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2분의 1이고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0의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잖냐.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게요. 수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쓸게. 수열 AN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일반항 AN이 알파에 가까워지면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워진다 라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수열 n이 계속 커졌을 때 이 AN이란 항이 알파에 가까워지면 이게 일정한 값이겠지.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얘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네.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을 때 AN이 알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n이 무한대일 때 AN이 알파입니다 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알파 있잖냐? 이 알파를 이 수열 AN의 극한 값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극한값 이렇게 그냥 쓰자. 값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가 수열이 이제 어떤 형태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야. 수렴하는 형태들은 당연히 이러한 형태도 있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의 n제곱에 대한 형태도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지.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잖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얘도 뭘로 가까이 가요? 0으로 가까이 가요. 얘도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예요. 오케이? 수렴하는 형태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었을 때 0으로 수렴합니다라는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계속 똑같은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 an 자체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수열을 수직선상에 이 그래프상에 나타내봤더니 계속 이렇게 계속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얘는 뭘로 수렴합니다? 2로 수렴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지? 그 값에 계속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상수함수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 혹시 이제 수열 an이 c라면 이렇게 이제 상수요. c 상수라고 할까? 상수이면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값은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수인 부분만 이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수열, 이 수렴한다 라는 개념을 배웠잖냐? 얘를 영어로 컨버스라고 하거든. 신발. 수렴한다. 이게 그런가 봐. 수렴한다. 아무튼 그래서 그 발산한다는 디버전스인가? 이걸로 될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이 살짝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간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렴의 반대말은 그냥 뭐냐면 발산이에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값으로 갈 수 있고, 세 개의 값으로 갈 수 있고, 네 개의 값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고, 계속 커질 수도 있고, 계속 작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러한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은 무조건 이게 반대어야.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에요. 발산이 아니면 수렴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너희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수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열 an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을 때 얘를 뭐 합니다? 라고 합니다. 발산한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발산한다.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산한다의 개념을 그 세 가지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첫 번째는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 그 다음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이거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잖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1, 2, 3, 1, 2, 3, 1, 2, 3. 뭐, 세 개의 값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수열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를 할 거고. 근데 너희들이 가끔 진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했더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생각한단 말이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1, 2, 3, 1, 2, 3, 1, 2, 3. 양수의 범위에서만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음수의 범위에서만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나타내 봤다지 1, 2, 3, 4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경우는 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냐? 얘를 무한대라고 불러요. 커지고 있는 상태. 근데 방금 전에 그러면 작아지고 있는 상태.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상태는 무한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이제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거든. 무한소라는 용어가. 근데 작아지고 이제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있잖냐? 그걸 무한소라고 부르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있잖아. 그걸 무한대라고 불러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은 이거지. 이 an이 뭐예요?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도 한없이 커지는 경우이거든, 경우. 오케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한없이 켜지는 경우를 이 수열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야. 수열 AN이 양은 무한대로 발산. 그럼 이제 기호로, 얘는 기호로 쓸 수 있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이렇게 쓰거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대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음의 무한대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이거에 대한 소술은 특별히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할게요.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n이 계속 커질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이런 게 있어. 발사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표현하지 않아요. 얘는 기호로 표현하지 않아. 절대. 오케이? 그냥 발산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라는 경우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경우가 아니야. 그러겠지? 그래도 커지거나 진동하거나 그거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해갈 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더해가는 값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는가, 어떠한 값에 수렴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들이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운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웠거든. 그 다음에 배웠거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미적분 단원으로 뺐잖냐? 그 이유는 이거 하나인 것 뿐이야. 적분을 생각할 때, 너희 이제 뒷부분 적분을 배웠으니까 적분을 생각할 때 이게 적분이라는 게 쌓을 적 나눌 분이잖냐? 나눠서 쌓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눠서 넓이를 구하는 데서 잘게 쪼개서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수열의 극한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 얘는 뭐예요? 딱 봐도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렇지? 저 뒤에 답 있어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얘는 뭐가 돼? 진동하지? 잃으면, 이거 진동한 거? 잃으면 마이너스 1. 잃으면 1. 그렇지? 아니냐?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되니까. 잃으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발산하는데 진동하면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렴하는 구분, 이 수렴하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리미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일 때 이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너희들이 소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지만, 혹시 학교에서 문제 풀 때 갑자기 이제 이거일 때 하고 AN을 쭉 계산해 버릴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어떤 값을 적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깔끔한 걸 위해서 이제 위에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2로 수렴하면 2라고 적겠지만, 근데 그렇게 적어도 별 문제는 안 돼. 이런 표현법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표현법 또한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지. 이거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성립합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게 성립해요. 사칙 현상이 성립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상수배하는 것까지 5가지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각각이 뭐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없으면 성립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리미트 이거 화살표 없어. 오케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b, n이 있는데 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이 알파, 베타가 보내지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는 값으로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건데.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분모가 뭐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b에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베타도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정도까지만 추가할 수 있는데 상수배를 한다면 상수배를 빼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너네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냐? 수열의 극한에서 너희들이 이제 진이형 문제를 풀 건데 그 OX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문제가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 그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얘고 두 번째 걸리는 부분이 진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할 거거든? 이 급수까지 싹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합당형을 프린트로 줄 건데 그때 이제 봐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진동하는 경우랑 이 0으로 가는 경우를 문제에 삼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거야. 어쩔 때만 성립해요. 둘 다 수렴할 때만 성립해요. 수렴할 때 이때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밑에 두 가지는 이거야. 두 가지를 내가 비워놓은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수렴 조건이 없을 때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것을 조금 기억하는 거야. 둘 다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 성립하지 않아. 뭐 대표적인 예로 이거야. 혹시 an이라는 수열을 n분의 1이라고 놓고 bn이라는 수열을 n이라고 놔뒀어요. 오케이?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an이 0으로 가까이 갑니다라는 걸 알고 b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라는 사실을 알지 않냐?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곱해봤더니 뭐가 돼요? an, bn은 1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an, bn의 극한의 값이 1이 됩니다 라고 구해줄 수는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있는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다 수렴하는 형태로서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 이 문제를 풀 때 함수의 극한으로서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무엇과 무엇은 이거와 이것은 달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과 이거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에 대한 극한은 달라요. 오케이? 이걸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 나중에 내가 극한 설명할 때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해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거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방금 전에 했어. 방금 전에 이거 있잖니. 이거. 코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줄 수 있거든. 코사인 2n 파이라고 주어질 수 있어요.
여기 주어질 수 있잖아.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코사인 2파이 x라고 주어질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코사인은 나중에 배우는 거긴 해도 그냥 이제 한번 해보자. 2n파이다 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경우만 나타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하고 이 값 계속 1만 나와요. 이거 1만 나와. 그렇지? 근데 이 함수 봤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하잖냐? 그래요? 하나의 값으로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함수하고 수열의 극한은 유사성이 있어. 유사성이 있어서 이걸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근데 얘를 완전히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야.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은 유사성은 있어요. 나름 유사성은 있어. 근데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충 끝났어. 개념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만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거야. 이게 이제 당연히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내가 딱 한 번만 풀어줄게요. 진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딱 한 번만 풀어줄게. 그러니까 학교 선수령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6이다. 이거 6이다. 치되려면 마이너스 5 빼면 되네. 대입하면 되거든.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푼다라는 거잖냐.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6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딱 한 번만 풀어줄게요. 나 사실 이렇게 푸는 거 매번 이렇게 푸는 거 귀찮아서 안 풀거든. 먼저 뭘 구할 거냐면 AN의 극한을 구할 거예요. AN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주어져 있네요. 우리는 무엇이 성립한다 라는 거냐면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했더니 이 극한은 각각의 극한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고 4로 가고 얘는 뭘로 가고 2로 수렴하니까 6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에 대한 극한이 수렴한다 라는 걸 알았네요. 이제 BN을 구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에 대한 극한을 구할 건데 BN의 극한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야. 그러면 우리가 BN을 만들어 주려면 2배의 AN 플러스 BN에 대한 수렴성을 안 해. 여기서 이 AN을 빼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뭘로 수렴합니다? 6으로 수렴합니다. 얘는 2로 6으로 수렴.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다. 야, 미안. 이거 왜 오타 있냐? 가로 이렇게 바꾸자. 미안. 그리고 아무튼 뭘로 수렴해요? 7로 수렴하냐? 7로 수렴하는데 얘가 뭐로 수렴하냐? 6으로 수렴해요. 그렇지? 그래서 7 빼기 상수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각각을 수렴할 수 있는 거니까 분모는 2개를 더한 거 1로 수렴하는 거고 분자는 2개를 뺀 거 11로 수렴하니까 이 값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로 수렴하고 an 플러스 bn의 값은 an 마이너스 bn의 값은 분모는 1로 분자는 11로 그래서 1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풀진 않을게요. 오케이? 내일도 이렇게 풀진 않을 거니까 혹시 학교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는 내가 거의 못 봤거든. 거의 못 봤어요. 근데 한 번인가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인가 봤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가장 큰 핵심은 이거야.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an-bn에 대한 극한은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를 무엇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an분의 bn이 되는 거니까 이제 증명하지 않을게 얘가 뭘로 수렴합니다? 1로 수렴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는 수렴성 가로 또 왜 이렇게 돼 있냐? 아무튼 좀 수정할게. 내가 나중에 수정할게. 아무튼 an분의 bn에 대한 극한이 1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an분의 1 2배 an분의 bn 플러스 an분의 2예요. 그래서 무한대문의 상수 형태가 0으로 가니까 얘가 1로 가니까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이거야. 수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n차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극한을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 형태가 이 무한대문의 무한대 형태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있어요. 이제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는 이 함수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처리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써보는 거지 어떤 형태를 써보는 거냐면 직접 한번 써보면 돼요. n제곱이고 n의 세제곱. 분자의 차수가 더 커. 오케이? 그럼 얘는 뭘로 수렴해요? 수렴하지 않네? 발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오케이? 얘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차수가 똑같을 때. 차수가 똑같을 때는 이제 알아. 2n의 제곱분의 3n의 제곱. 뭐가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해. 그다음 마지막 거는 당연히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뭘로?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 그래서 우리가 차수가 이제 수렴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렴하는 조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수렴 조건은 이 fn의 차수가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용이 되는 건 언제 이용이 될 거야? 저 뒤에서 미정계수를 처리할 때 뭐 A, B, C 이렇게 나왔을 때 있잖냐? 그때 이용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 다시 또 언급할게요. 근데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있잖냐? 이거는 너희들이 문제 나오면 해결하면 돼요. 유리화 나오면 유리화 시키면 되고 아니면 큰 차수로 묶어서 처리해 주면 되고. 근데 뭐는 있냐면 속도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x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랑 n의 제곱의 속도 중에 뭐가 더 빨라? 속도는 이게 더 빨라요. 속도야, 속도. 속도는 이게 더 빨라. 2의 n제곱만 줬어. 뭐가 더 빨라요? 2의 n제곱이 더 빨라요. 오케이?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가 속도가 월등히 빨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따질 때 무엇을 극한을 기준으로 따져주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다항함수.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 오케이? 그래서 뒤쪽에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배우잖냐? 극한을 이제 섞여져 있는 형태들을 배울 건데 거기서는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것을 기준으로 고민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이 극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굳이 풀 필요 없는 것들은 풀지 말까? 해보자. 뭐냐면 이 가장 큰 차수가 4n의 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가장 큰 차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거 봤더니 가장 큰 차수가 뭐냐면 루트 n, 1차야. 그러면 루트 1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경우 이것도 똑같아. 루트잖냐?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얘도 1차야. 그러면 뭐로 수렴하냐라는 것은 1분의 루트 4 플러스 루트 1로 수렴하는 거니까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석적으로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로 나눠요?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 놓을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핵심은 이거야.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겠다?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이거는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봐봤을 때 내가 이제 그냥 풀었지만 어떻게 푸는 게 목표냐면 분모의 가장 큰 차수 1차로 싹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여기에 뭘로 들어가요? n의 제곱으로 들어가. 여기에도 n의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소술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소술형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1 플러스 n분의 3분의 루트가 n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4 플러스 n, 4 마이너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니까 1분의 루트 4 루트 1 그러니까 2 플러스 1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소술형을 굳이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분모의 가장 큰 치수로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안 풀리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너희들 이거 알지? 뭐예요? 이거 뭐야? n 플러스 1. 뭐 가장 차수의 B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뭐 극한 이거 다 해보자. 극한까지만 다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극한은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3분의 1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이거 해보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얘 다 더한 거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돼요? 네? 응. 뭐가 돼요? 제곱 2분의 1 제곱이 되고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n제곱이 돼요.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2n 뭐가 돼요? n제곱 플러스 n. 여기다 여기 n개 더해줬잖아요. n제곱 플러스 n.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돼요. 좀 외우세요. 그 다음 봅시다. 봐봐, 이제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잖냐. 근데 차수가 어떻게 돼? 똑같아. 얘도 1차고 얘도 1차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유리화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차수가 다르면 가장 큰 차수 그냥 따르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차수가 똑같을 때는 유리화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미안. 저거 시간 줄게. 저거 시간 주면 얼른 적어. 오케이. 유리해줄게요. 유리했더니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 분의 유리시키면 제곱 되는 거니까 4n 마이너스 4n 플러스 11만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뀌지. 차수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루트 1 플러스 1분의 4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이제 이러고 넘어가자. 유리하면 되지? 그렇지? 둘 다 유리하면 돼요? 오케이. 쉬었다 하자.